자, 지금 이제 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지금 두산이 다시 한번 주총을 연기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일 이전에 이제 금감원의 심사가 마무리가 돼야 이제 증권 효력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금감원이 이에 대한 결단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금감원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복형 금감원장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합병을 진행을 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 합병가액에 대한 산정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증명이 되면 우리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정정 요구를 할 이유가 없어.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나왔었던 그죠? 합병 결정에 대한 기재 정정 내용을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안진회계 법인으로부터 합병가액의 산정을 받아왔었는데 뭐 금감원의 입장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촌회계 법인과 우리 회계 법인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합병비에 대해서 검증을 받을게요 라고 했더니 어떤 결정이 나왔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야 두산, 야 너네 이거 문제 있는데? 안진회계 법인이 말한 내용과 다르잖아. 그게 아니었죠. 즉 공정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회계 법인들과 검토를 해봤더니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용이었다. 그죠? 증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뭐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 뭐다? 합병? 이거에 대해서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적혀있죠. 당사는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된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가액 산정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 그 적정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평가기관으로 이촌회계법인 및 우리회계법인을 추가로 선정했고 비율을 검증받았습니다. 검증 결과 합병 비율은 기존 외부평가기관인 안진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결과 동일하고 그죠? 자세한 사항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평가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 법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금감원은 이걸 막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두산 밥켓과 두산 로보틱스 둘 다 올라갈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이 합병에 대해서 선동을 하는 뿌락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영상 보고 계시다면 우리 밥켓 주주님들, 우리 로보틱스 주주님들 모두가 윈윈 할 수밖에 없는 합병이란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상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과거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제가 한미반도체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분석해 드린 핵심 내용 이게 종목과 업황과 사업 분야만 다르지 그 흐름이 완전히 똑같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주식은 반복된다.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년 전입니다. 무려 1년 전에 올려드렸던 한미반도체 영상 1분 21초 여기를 잠깐 볼 건데요. 1년 전에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 4만원, 5만원, 6만원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탄랠리 이야기하면서 주가 끌어올릴 겁니다. 왜? 최근에 SK하이닉스 무려 10조 원이나 투자한다고 하죠. 삼성전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뭐 투자 안 하겠습니까? 아니지.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게 너무 많아.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새로운 인공지능 AI 칩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계속 앞으로 여러분들 좀 한 가지 마셔야 되는 게 한미반도체 뭐 HBM 너무 좋아. 근데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HBM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얘는 그냥 고정으로 가시면 어떻게? 어차피 성장할 거예요. 어차피 매출액이 2026년도까지 계속 늘 거예요. 왜일까요? 근본적으로 AI는 지금 시작인 시대예요. 여기에 맞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반도체 칩이 만들어질 거예요. 정말 다양한 신제품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은 그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쭉쭉 올라갈 종목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 방송해드렸습니다. 심지어 한미반도체 주가 제가 예상한 목표 주가 이상으로 갔죠. 한미반도체 당시에 제가 계속 10만원, 10만원 그 이상 갈 거다. 근데 19만원 갔습니다. 4만원, 5만원, 6만원짜리 주식이 19만원 갔어요. 이때도 많이 올랐다. 과대평가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한미반도체 영상에서 찍을 때 어떤 부분을 강조드렸죠? 누구나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HBM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HBM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의해서 완전히 업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더 많은 인공지능 칩을 생산하기 원할 것이고 더 많은 칩을 생산하기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HBM 장비 그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나올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19만원까지 갔죠. 두산 로보틱스 제가 괜히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이 주식 저는 20만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제 영상을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버튼 누르신 분들
제가 모두 도와드리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제 영상 보시고 문자 남기신 분들 모두 도와드릴 건데요. 누군가는 그냥 지나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문자 남긴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반드시 한번 들어보세요. 두산 로보라고 남기시면은 단체 문자 대응을 도와드릴 거고요. 종목명이 아니라 저는 소통방 입장하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텔레그램 닉네임을 제게 문자로 보내시면은 바로 입장을 승인해 드릴게요. 문자 남겨야 합니다. 왜냐? 이 내용 잘 들으세요. 일단은 트럼프란 인물이 뭘 시작해 줄 거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정책을 열어줄 거다. 그렇게 됐을 땐 협동 로봇의 이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침투율이 지금 애초에 2% 내외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정책이 시작이 되면은 엔비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반도체 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고용과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할 거고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럼 더 많은 로봇을 생산하고 더 많은 로봇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게 되겠죠. 정책과 업황 순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정책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실적이에요. 그 다음이 경쟁력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주목하면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겠네? 좋은 기업이네? 라는 단계까지. 자,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할 겁니다. 1단계 뭐라고요, 여러분들? 정책. 그 다음 2단계 업황, 3단계 성장.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거야. 중국이란 나라가 제조 산업을 다 가져갔는데 덕분에 우리 백인 남성들 일자리가 사라졌다. 해리스가 말을 했죠. 근로자의 인건비를 올려줘야 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말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환경을 개선해줘야 된다. 세금을 낮추고 정책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인건비는 낮출 수 없다. 트럼프 정책으로 밀어준다면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덜어주게 될 거고요. 세금 감면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인건비를 우리 세금 감면 받았으니까 인건비 올려주자. 그래 기업과 근로자 하나니까 이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전략 협동 로봇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왜냐? 잘 보세요. 협동 로봇이 핵심은 이거죠.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한다. 사람이 하는 일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테슬라죠.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라는 공장 안에서 차량의 뼈대와 차량의 도색과 여러 가지 공정들을 실제로 로봇을 통해서 지금 생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 테슬라가 그렇게 로봇 잘하고 있으면 테슬라 로봇 중요한 게 아니냐? 정말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테슬라만 로봇을 사용하겠습니까? 테슬라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겠죠. 그 업체들이 로봇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저렴한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이제는 로봇을 활용해서 물건을 더 효율적으로, 물건을 더 저렴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전략을 취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목을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두산 로보틱스의 자동차 공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현대차와 말레, 컨티넨탈 그리고 이튼과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주가 상승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최근에 트럼프는 계속 제조업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에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의 CEO지 않습니까? 근데 그 테슬라의 협력사가 이튼이에요. 첫 번째는 이거고요. 그러면은 이튼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선 테슬라와 연관이 되는 이튼을 더 많은 협동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땐 덩달아 테슬라의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겠죠. 테슬라라는 기업에게 트럼프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 이튼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이튼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테슬라에게 완전 밀어주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테슬라처럼 이 기가팩토리와 같은 이 자동화 공장을 완벽하게 좀 구상을 해놔야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내용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차체 표면 품질 검사. 품질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이제 두산의 코봇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이제 검사에 적합한 동작을 작업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자동차를 만드는 여러 가지 공정들 중 하나를, 그죠? 여러 공정들을 하고 있지만 두산이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공정 구현 사례. 자, 보시면은 차체 표면 검사를 누가 하죠? 사람이 합니까? 자, 영상을 좀 틀어드릴게요. 로보틱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있는 겁니다. 차체 표면 검사를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두산이 뭐 갑자기 개발한 게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개발을 해오고 있었어요. 수년 전부터 이런 다양한 자동차 공정 솔루션을 두산 로보틱스는 연구 개발을 해오고 있었고,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 글로벌 4위의 기업입니다. 글로벌 판매 대수가 4위입니다. 앞으로 터질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합병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 빠졌는데, 사실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진짜 뭐 엄청나게 오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올라가다 다 반납했죠. 근데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합병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었다. 어떤 오해? 이건 뭐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박씨가의 모두 다 이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판이다,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었지만, 법에 의해서 정해진 법대로 하고 있고, 다른 회계 법인들과 다, 이해상충 관계가 없는 법인들과 다 검토를 해봤더니 공정하고 객관적이다. 그죠? 금감원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럼 합병을 추진하게 되는 건데, 에너빌리티의 주가 최근에 어때요? 잘 가고 있죠. 매수권 가격 이상으로 가고 있죠. 사람들이 이 주식을 던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병이 추진되는 건 어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합병이 되었을 때는 자, 두산 밥캣의 사업과 두산 로보틱스의 사업, 서로 윈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산 밥캣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성장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어요. 뭐 재무구조 튼튼하고 다 좋은데 성장성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두산 밥캣이 홀로 진행을 한다면 성장성은 없겠지만 안전하긴 할 거예요. 그럼 주식이 안 올라가겠죠? 그죠?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매번 그냥 고만고만 한 거야. 매번 그냥 잘해. 변화는 없어. 맞죠? 그런데 뭐 그동안에 뭐 밥캣이 뭐 쌓아왔던 이 현금들이 뭐 배당으로 다 줬습니까? 그러지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 합병할 거다, 뭐 자사도 소거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걸 다 말아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밥캣이 홀로 서는 것보다 로보틱스와 함께하면 좋은 이유, 이게 핵심인데, 로보틱스의 이 로봇 앞으로 정말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각각의 현장에서, 각각 산업에서. 그 로봇만 파는 게 아니라 여기에 끼워서 뭘 팔겠다고 합니까? 지게차를 팔겠다. 물류의 핵심은 지게차고 팔레탕이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끼워서 팔겠다는 거예요. 둘 다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난 전략들을 세워가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라고 하겠다는 거는 미국 내에서 이 물류의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 제조산업의 물류 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은 팔레타이징이라든지 또 이런 지게차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연합을 해서 콜라보를 해서 지금 공략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책과 업황, 실적 앞으로 모두 좋아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왜 이걸 반대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맞죠? 결론적으로 두산 밥캣도 상장이 존속이 되고 상장 폐지하지 않고 자회사로만 지금 흡수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윈윈인데 아직도 시장은 이걸 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건 진짜 기회구나. 기회다. 남들 전부 다 외면하고 남들 다 이게 뭐 잡주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주식에 대한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얼마나 모멘텀이 강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땐 이런 자리들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본질을 꿰뚫고 있으니, 우리만 본질을 꿰뚫고 있으니 오히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산 로보틱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다면요, 반드시 제게 문자 남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자 남기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은 선택이에요. 무서운 일도 아니고 귀찮은 일도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건 내가 이 주식 정말 그 본질을 놓치고 중요한 타이밍, 이걸 놓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팔면 안 될 자리에서 팔고,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하고, 혹은 타이밍을 놓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실시간 전략과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셔야 되는지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신 분들 두산 로보라고 문자 남기시면 단체 문자가 들어가고요. 소통방 입장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에 링크를 누르셔서 소통방 입장 요청하신 다음에 텔레그램 닉네임을 제게 문자로 보내놓으시면 모두 도와드릴게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요,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신고가를 저는 뚫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